네, 안녕하십니까. 다원교육에서 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오경 강사입니다. 오늘 저는 은광여고 1학년 중간고사 국어 총평을 맡게 되었는데요. 우리 학생들이 이번 국어 시험이 고등학교에 올라와서 보는 첫 시험이다 보니까 너무 어렵게 느껴졌다. 또 OMR 마킹할 시간이 너무 없어서 우리 친구들이 굉장한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 친구들의 1등급을 가르는 변수가 되었을 것 같은데요. 저는 계속 수강생들에게 중간중간 OMR 마킹을 해라. 또 시험 문제 풀 때 어려운 문제가 나왔을 땐 이렇게 해라. 이런 이야기들을 자주 해주곤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우리 친구들에게 많이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저희 은광여고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과 일요일 수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은광여고 출신으로서 계속해서 은광여고에서 1등급, 국어는 1등급을 맞았던 강사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계셨던 선생님들이 아직도 계시기 때문에 국어의 출제 경향은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항상 매년 동일한 출제 경향으로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전년도 기출문제뿐만 아니라 최근 최소 5개년의 기출문제는 풀어보는 것이 우리 친구들에게 가장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은광여고의 출제 경향을 잘 알고 있는 강사로서 선생님들 간의 특성, 또 우리 어떤 선생님은 어떤 영역을 내시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잘 들어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요. 또 우리 반에는 새 선생님에게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다양하게 있다 보니까 이 선생님들의 공통점, 또 선생님들께서 공통적으로 강조를 하신 부분은 제가 또 한 번 더 문제로 풀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정말 1등급을 맞기 위해서 이번에도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요. 국어라는 과목 자체가 사실은 노력한 만큼 나오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많이 있는데요. 사실은 우리 친구들이 어떤 변수, 그러니까 이번에도 OMR 마킹할 시간이 부족했어요. 또는 이 문제가 이렇게 나올지 몰랐어요. 라고 하는 친구들이 많았지만 그걸 뛰어넘는 노력을 한다면 우리 친구들도 충분히 1학기 기말고사에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가 기대한 부분보다 조금 더 점수가 낮게 나왔더라도 1학기 기말고사에 열심히 공부를 한다면 합산해서 1등급 생기부에 꼭 찍힐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은광여고 1학년의 출제 경향과 제 수업 관리 어떤 식으로 진행하고 있는지 말씀드리겠는데요. 일단 은광여고 시험 범위는 매년 동일합니다. 문학과 문법, 또 화작 영역에서 출제가 되고 있는데 사실 문학, 문법은 작년과 시험 범위가 동일했습니다. 그래서 음운 변동에서 출제가 될 거란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1, 2주차에 미리 학생들과 음운 변동 부분을 공부를 했었고요. 또 문학 같은 경우에도 현대시 파트가 나올 거라는 걸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게 은광여고에서는 문학 프린트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학 프린트, 시조 프린트에서 어떤 문제가 나올지 제가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작년과 동일한 프린트 우리 친구들과 미리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차이가 있었다면 작년에는 2025 고3 3월 모의고사가 이제 화작 영역으로 출제가 되었었는데 올해는 수능이 바로 출제가 되었다는 점이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시험 우리 난도가 어땠는지가 가장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문학과 문법은 조금 더 전년도에 비해서는 어려워진 게 맞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부족하게 느껴진 이유가 문법 같은 경우 너무 정말 지엽적인 내용까지 물어봤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당연히 어려웠을 것 같고요. 화작 영역은 사실 전년도와 똑같이 그냥 기출문제를 변형하는 정도였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문학 영역은 사실 작품별로 비교하고 대조하는 문제가 매년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특히 은광여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문학 프린트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문학 프린트에 있는 작품과 교과서에 있는 작품을 연계해서 가나다라 마 바까지 이번에도 6작품을 비교하고 대조하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해당 문항인 17번 문항은 우리 친구들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각 작가가 그 다른 작품의 작가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했을까, 또 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이런 걸 추론해서 문제를 풀어야 하기 때문에 각 작품별로 내가 이 화자는 어떤 정서야, 또 이 작품에는 대구법이 쓰였어 안 쓰였어,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해 놔야 빠르게 문제를 풀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수업 시간에 우리 친구들에게 항상 은광여고 친구들과는 이렇게 표를 제가 제공을 해서 이 작품에 대구법이 있는지 없는지 또 의인법은 있는지 없는지를 정말 꼼꼼하게 OX 문제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친구들이 정말 쉽게 이 문제도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다음으로 은광여고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가나다라 마파 정말 많은 작품들이 나오지만 그 중에 외부 작품이 나오진 않습니다. 그런데 꼭 시험마다 한두 문제씩 이렇게 문항으로 외부 작품이 출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이런 문제를 맞기 위해서는 관련된 주제의 다양한 작품들을 함께 보는 게 중요한데요. 이번에도 사실 1번이 답이었는데 사실 이 부분을 공부하지 않은 친구들은 이게 왜 답이지? 아직도 모르는 친구들이 많을 겁니다. 근데 저는 직접 모의고사 시간에 우리 친구들에게 이 부분 보기로 제가 이미 정답인 선지를 우리 친구들에게 제공한 바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굉장히 쉽게 1번 하고 넘어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수업을 할 때 사실 이 문학 같은 경우에는 수능형 문제도 많이 풀어봐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모의고사 기출들을 풀면서 자연스럽게 관련 주제의 다른 작품들도 함께 보고요. 또 다른 학교의 기출문제도 함께 보면서 우리 친구들이 정말 은광여고 기출 외에도 다른 기출에 익숙해질 수 있게 그래서 이런 선지도 적중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화작 영역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화작은 항상 그냥 모의고사가 변형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 친구들이 이 모의고사만 잘 공부를 해도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친구들과 이런 모의고사 변형 문제를 정말 많이 풀고 있고 해당 부분도 우리 친구들이 쉽게 문제 풀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번에 화작에서 가장 어려웠던 문제는 서답형 2번인데요. 여기 보시면 사실 이게 객관식으로 모의고사에서 나왔던 문제를 서술형으로 변형을 하신 겁니다. 근데 저는 이 부분을 명확하게 적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은광여고에서 무조건 화작은 한두 문제씩 서술형이 나오게 되는데 이것조차도 모의고사 변형 문제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무조건 서술형으로 나올 것이다 라는 걸 적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이번에도 직접 모의고사에서 우리 친구들과 적중을 했기 때문에 친구들이 굉장히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었다고 합니다. 사실은 1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 친구들이 그냥 무지성으로 문제를 많이 풀어본다고 좋은 게 아니라 좋은 문제를 정말 꼼꼼하게 문제를 풀어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이 부분이 문제로 나올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게 중요한데요. 이런 시간을 단축해 주는 게 바로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질의 문제를 제가 적중해서 많이 풀리는 게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1등급을 받기 위한 어떤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문법 영역인데요. 문법은 우리 은광여고는 굉장히 지역적으로 문제가 나옵니다. 여기 나왔던 사례들은 모두 다 학교 프린트 또 PPT로 이제 선생님께서 주신 건데요. 사실 학교 선생님 3분 중에 한 분은 PPT를 끝까지 안 보여주셨다고 합니다. 그치만 저와 함께 공부한 친구들은 나머지 두 선생님께서 PPT를 굉장히 강조를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가 이렇게 OX 문제 또는 단답형 문제로 연습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나온 옥수수 같은 경우에도 여기 옥수수 그대로 나온 거 볼 수 있죠. 그래서 PPT에서도 정말 중요한 부분만 제가 뽑아서 이제 6회차에 완성을 했고요. 또 다음으로 마찬가지로 제가 이제 이 외에도 PPT나 프린트에서 나오는 것 외에도 우리 친구들에게 문제로 나올 수 있을 법한 문제들을 단답형으로 해당 단어의 발음을 쓰시오 하면서 거의 300번 이상 연습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친구들이 여기에 굉장히 익숙해졌고요. 그래서 은광여고에 항상 나오는 유형인 이제 발음을 쓰시오 하는 문제도 사실은 이번에 화사에 이런 노래 가사가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굉장히 당황했다고 했는데요. 사실은 어떤 문제가 나와도 우리 친구들은 저와 함께 정말 많은 단어를 연습했기 때문에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말고사에서도 우리 친구들이 1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은광여고는 항상 나오는 서술형으로 이런 문제 유형이 있네 또는 내신에서 항상 이런 유형의 문제를 내네 하는 것들을 우리 친구들이 잘 파악을 해서 이렇게 여러 번 연습을 하다 보면 정말 1등급을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국어는 반복 훈련이니까
때문일까요? 특히 문법에서는 저는 1, 2주 차에만 문법을 하는 게 아니라 매주 50문제씩 추가로 문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친구들이 나중에 가서는 6회 차이지만 문법 문제는 거의 500문제 이상 풀게 되거든요. 이게 한 번에 제가 500문제를 준다면 우리 친구들이 당황스럽고 이 문제를 다 풀 수 있을까 좀 겁이 나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문법 영역은 계속해서 반복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네, 1학기 기말고사 시험 범위는 이제 문법에서 문법 요소가 들어가게 되는데요. 문법 요소는 사실 높임 표현, 피동, 사동 표현 이런 표현들이 들어가는 건데 우리 친구들이 이런 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품사와 문장 성분을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6회차의 이 부분을 제가 꼼꼼하게 공부를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5월 2일 특강으로 우리 친구들과 1회차에 걸쳐서 품사와 문장 성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은광여고 친구들을 위한 수업이니까 꼭 듣기를 원하고요. 또 다음으로 이제 기말고사 정규반은 금요일 반과 일요일 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요일 반 같은 경우에는 5월 17일, 또 금요일 반은 5월 15일에 개강을 하니까 우리 친구들과 이번 기말고사도 열심히 꼼꼼하게 공부해서 우리 친구들과 국어 100점을 위해서 나아가는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